네, 안녕하세요. 서정적인 책방의 강서정입니다. 2월의 산책 영상에 이어서 3월에 어떤 책을 샀는지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4권의 책을 구매를 했는데요. 어떤 책을 구매했는지 한 권 한 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책은 배준 작가님의 시트콤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입니다. 네, 장편 소설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얇고 굉장히 작고 귀여운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은 언박싱을 하자마자 굉장히 얇고 작은 책에 반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읽기 시작을 해서 네, 금세 읽었던 책이고요. 시트콤이라고 하는 제목에 딱 맞는 이야기들이 여러 개의 주제로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굉장히 황당하면서도 유쾌하고 재미있는 책이었어요. 편안하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겠지라고 이제 책장을 넘기기 시작을 했는데 뭔가 집중하면서 읽다가 키득키득키득 거리고 또 집중하면서 읽다가 낄낄낄 거리면서 무음으로 웃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소리가 나게 웃을 만큼 네, 재미있게 읽었던 책입니다. 이 책의 작가는 1990년도생의 제주에서 태어난 남자 작가님이시고요. 이 책의 출판사가 자음과 모음인데요. 자음과 모음에서 진행했던 제1회 경장편 소설상 부분에서 수상을 했던 작품이 출간이 된 것 같아요. 여기 장편 소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장편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얇고 짧은 책인데 시트콤 분야에서는 굉장히 길다라는 의미일까요? 아무튼 장편이라고 되어 있어서 조금 의아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은요, 셋, 넷, 다섯, 여섯, 6개의 꼭지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이고요.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해서 학생과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굉장히 황당하고 갑작스럽고 반전이 있는 곳에서 웃음과 해악과 어떤 그 재미를 주는 그런 책이었어요. 한 편 그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인공도 다르고 이야기의 줄거리도 다르지만 한 편 읽고 다음 편으로 넘어가면 앞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인물 혹은 연결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표지를 살짝 보면요. 네, 이렇게 다양한 인물들이 원을 그리면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중간에 이렇게 개 한 마리가 있고 여기 뒤에 보면 멧돼지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들이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이 6편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각각의 6편에 등장하는 주인공들 그리고 그 에피소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 한 마리와 멧돼지가 있어요. 이 개와 멧돼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반전 그리고 황당한 재미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읽고 나니까 이 표지가 굉장히 재미있고 이 책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굉장히 돌발적이고 한편으로는 좀 센 캐릭터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소설의 이야기는 상황과 관계를 중심으로 스토리가 그냥 긴박하게 흘러가기는 하는데요. 이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직접적으로 글로 표현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어떤 돌발적이고
맥락에서 벗어나는 황당한 웃음이 이제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전에 신문을 보면 풍자를 하는 그림이나 글들이 담겨져 있는 코너가 있었어요. 어떠한 문제를 굉장히 강렬하고 우스꽝스럽게 포인트를 잡아서 표현을 하잖아요. 재미있고 우습게 다가오지만 뭔가 이제 묵직한 메시지가 함께 들어 있잖아요. 이 책도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반전 있고 재미있는 상황들이 다가오지만 그게 재미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씁쓸함을 남기는 거죠. 지금 한국 사회에서 학교라고 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관련된 인물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과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상황들을 이런 돌발적이고 반전 있는 이야기들로 좀 강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작가의 어떤 의도, 표현 방법이 실려져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일단 되게 재밌고요. 얇잖아요. 읽을 때도 뭐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읽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아마 한 2-3시간 만에 다 읽어낼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짧지만 굉장히 임팩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재미있는 책이다 라고 소개를 해드리면서 배준 작가님의 시트콤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책은 이봄 작가님의 에세이 40에는 긴 머리라고 하는 재미있는 책 제목을 가진 에세이 집입니다. 제가 이 책을 구매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 제목인 것 같아요. 40에는 긴 머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40에는 긴 머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 긴 삶 속에 저는 지금 40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 나이대 중에서 가장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긴 머리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 책에 대해서 더 애정이 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는 좀 책을 많이 읽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했는데, 이제 3월이 접어들면서 그렇게 많이 읽지를 못해서 일단 뭐 이 책과 이 책은 약간 좀 변하게 읽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구매를 했던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쓰신 이제 작가님은요,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 편의 연극과 뮤지컬을 연출을 하셨고, 영화 여자를 말하다라는 책을 쓰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현재는 건국대학교에서 영상 영화학과 겸임 교수로 연기와 연출을 가르치고 계신 분입니다. 목차를 보면요, 3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장마다 짧은 에피소드가 실려져 있는 글인데요. 제가 이 책은 급하게 읽지 않고 자기 전에 한 2-3꼭지 정도 읽자라는 생각으로 자기 전에 지금 읽고 있는 책인데요.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읽었어요. 근데 한 편 한 편의 글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야기들이 뭔가 심오하거나 깊이 있는 통찰을 담아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담담하게 평범한 일상을 이 작가의 시선으로 담아낸 글이고요. 특히 40대의 엄마의 삶이 좀 많이 녹여져 있는 글들이 앞부분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기가 없기 때문에 100% 공감할 수 없는 삶이긴 하지만 그런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순간순간 느꼈던, 캐치했던 생각들의 단편들을 되게 담담한 어조로 쓰고 있어서 읽을 때도 되게 편안하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40대라는 나이가 또 특별하죠. 거슬러서 생각을 해보면 모든 나이대가 그랬던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내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시간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체적인 그 긴 인생을 보았을 때 뭔가 중간쯤에 와 있는 40대, 그리고 일의 영역과 내 삶의 영역의 밸런스를 좀 찾아가고 있는 40대라는 나이가 조금 더 무겁게 다가오는 건 좀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이전의 삶은 정말 못 모르게, 그리고 바쁘기만 한
나를 좀 돌아보거나 삶을 돌아볼 시간이 많이 없었다면 40대가 돼서는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40대만이 주는 그런 정서들을 좀 공감하고 또 내가 이해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글을 찾으신다면 특히 육아를 하고 있는 어머님들에게 좀 더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에세이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하지 않고 심오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아서 좀 더 정해가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잘 읽고 있는 에세이 40에는 긴 머리 소개해드렸습니다. 세 번째 책은 최은영 작가님의 밝은 밤입니다. 이 책은 이미 너무 많은 독자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님이시자 책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걸 굉장히 늦게 읽게 되었는데요. 최은영 작가님은 대한민국에서 믿고 보는 작가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하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출간이 되었던 쇼코의 미소에서 느꼈던 잔잔한 강렬함도 잊을 수가 없고 그래서 느껴지는 따뜻한 세련됨의 그런 느낌도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나서 그 이후에 출간이 되었던 내게 무해한 사람까지 너무너무 멋진 작품을 만났었죠. 작가 특유의 어떤 정서를 세련되게 표현하는 능력이 탁월하신 분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제 29회 대산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책에 대해서는 저 혼자 오롯이 제대로 잘 읽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어떠한 리뷰도 보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이 처음에 나왔을 때 느낌은 와, 빨리 읽어야지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저는 그 최은영 작가님의 작품에서 정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제목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제목을 어쩜 이렇게 나이스하게 잘 뽑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쇼코의 미소라는 작품의 제목도 굉장히 세련되고 뭔가 느낌 있게 다가왔었고 그 이후에 내게 무해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도 너무너무 좋았었거든요. 이 작품의 밝은 밤 역시 와, 밝은 밤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책을 읽기도 전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밝다, 어둡다라고 하는 이 대조적인 의미를 담은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서 메인이 되는 거는 밤이잖아요. 밤, 어두움이 메인이면서 그것을 이제 수식하는 게 밝은이라고 하는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메인이 되는 이 어두움, 중요한 그 전체적인 그 흐름에 중요한 것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리고 거기에 한 포인트가 되는 밝은 것은 이 글에서 또 어떤 것으로 표현이 됐을까라고 하는 이제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 그런 책이에요. 표지도 굉장히 서정적인 느낌으로 컬러의 톤이나 느낌이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표지에도 되게 신경을 썼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책에 대한 정보 중에 딱 하나를 알고 있는데요. 나라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4대에 이어져 오는 세대 간의 이야기, 특히 여자의 삶을 담고 있다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밝은 밤이라고 하는 제목 아래 그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굉장히 궁금한 책입니다. 네, 저보다 이미 빨리 많은 분들이 읽으신 작품이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한 정보보다는 이후에 책을 읽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책에 대한 감상평을 좀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최은영 작가님의 밝은 밤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라고 하는 인문과학 분야의 책입니다. 이 책은 역시나 제목이 거의 한 60%는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나머지는 표지가 좀 했다. 읽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제목에서 주는 에세이적인 느낌을 버릴 수는 없는데 이게 과학책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또 매력적으로 다가온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연한 하늘색 바탕에 아주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는 사람이 꼭 끌어안고 있는 이 그림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책은 일단은 김영하 북클럽이 선정한 최초의 과학책이다 라고 여기 소개가 되어 있고요.
한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강력하게 추천을 했던 책이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최재천 교수님이 제일 먼저 있고요. 은유 그리고 정세랑 작가님들도 추천을 한 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내 주요 매체에서 2021년도 올해의 책으로 선정을 하기도 했던 책이더라고요. 저는 일단 이 표지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여기 띠지도 이 메인 표지와 컬러감이 잘 연결되면서도 포인트 있는 색깔이 들어가서 책도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은 두 사람이 공동 저자인데요. 브라이언 헤어 그리고 버네사 우즈라고 하는 두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일단 진화 생물학 영역에서 연구를 하는 연구가들이고요. 한 사람은 제자인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진화론이라고 하는 인류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이라고 하면 다윈의 종의 기원이나 리처드 도킨슨의 이기적 유전자를 가장 먼저 떠올릴 것 같고요. 적자 생존이나 약육강식, 절대 강자 이런 워딩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뭔가 우월하거나 강한 종이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그런 클리셰에 우리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워딩은 다정함이고, 어떠한 종이 우세종이 되어서 생존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다정함이다라고 주장하는 책입니다. 네, 좀 흥미롭기도 한데요. 이 책은 제가 오래전부터 읽어야지 생각만 해왔던 책이어서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큰데요. 4권 중에서 아마 이 책이 가장 저를 좀 설레게 하는 책인데, 이 책의 서문을 제가 먼저 지금 읽어보았는데요. 서문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글을 조금 읽어봐 드릴까 해요. 그 서문의 마지막 단락쯤에 있는 글인데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잠재한 최선의 본성을 살리기 위한 열쇠는 제 악의 본성을 발동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의 기나긴 진화 과정에서 우리 종이 그저 생존에 성공한 정도가 아니라 그 어떤 종보다도 번영할 수 있게 해준 힘이 친화력에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것들이 그냥 이 한 문장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한 종이 우세종이 되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를 한 가지 이유, 한 가지 기준을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강하다라고 하는 적자 생존의 원리도 분명히 작용을 할 것이고, 이기적인 유전자에서 이야기하는 우월한 유전자로 유리한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다정함, 친화력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상황과 맥락에서 어떠한 것이 더 중요할까를 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는 좀 더 다정한 것에 점수를 더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책의 서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선한 제선의 본성을 살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는 최악의 본성이, 악한 본성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발동되는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존재에 대해서 위협을 받고 있을 때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살아남기 위해서 좀 더 방어적이고 공격적이고 포악해지는 것은 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리고 인간의 어떤 보편성 중에 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발현되는 성향이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종이 기나긴 진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종이 그저 생존하는데 성공한 정도가 아니라 어떤 종보다 번영하게 해줄 수 있었던 힘은 친화력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적자 생존이나 우월한 종, 혹은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원리는 분명히 작동을 하는데, 그것이 생존하는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번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는 바로 친화력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책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인류의 기원들, 혹은 우주라고 하는 신비로운 영역이 어떻게부터 시작이 되었고 우리와는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라고 하는 흥미로운 주제에 있어서 늘 궁금해왔던 주제에 대해서 흥미로운 키워드 다정함이라는 것을 더해서 중요하게 작동했던 원리 플러스 알파 무언가가 있어요. 그 무언가는 아마 다정함일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맞는 정보와 나름의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 책일 텐데요. 그 내용들이 어떤 것으로 구성될지 좀 되게 흥미로워지는 책인 것 같아요. 어떻게 다정함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진화론을 펼쳐나갈지 궁금해지는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라는 책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가볍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 2권, 그리고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는 책 2권까지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는 2월에 읽었던 책 포함해서 꼭 좋은 책을 선정해서 리뷰하는 영상 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